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월 30일자로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보니까 너무 올랐어요, 여러분. 투자의 판단은 제가 이거 생각하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이렇게 급하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성일 하이텍하고 세비캠 종목 가져왔는데 여러분 제가 좀 더 빨리 가져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투자의 판단은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회사다라는 내용만 알고 계시고 매매, 투자 이런 것들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는 회사는요, 성일 하이텍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박을 쳤죠. 네, 공모주 청약에서 대박을 쳤고, 자, 이 회사는 폐배터리 솔루션 회사죠. 이 회사는 전처리 공정부터요, 후공정까지 다 내재화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리사이클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되죠. 네, 많이 비교가 되는 거고, 자, 이 회사보다 더 낫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용 폐배터리를 주로 많이 수거를 하겠죠. 네, 폐배터리를 많이 수거하는데 이거는 수거하고 가져와서도 고쳐요. 왜냐면 배터리가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거고 여기에 또 전기도 어느 정도 들어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방전시켜야 되고요. 완전히 방전을 시켜야 되고 이거를 또 갈아야 되죠. 네, 갈아야 됩니다. 갈아서 블랙 파우더를 만드는 거죠. 배터리를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되는데 제대로 전기를 안 빼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폭발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특수 컨테이너 안에서 처리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후공정은 이제 습식 공정이에요. 습식 공정. 습식인데요. 여기서는 자, 이런 파우더를 갈아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금속을 추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금속 추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출, 여과, 그리고 용매 추출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금속들을 뽑아내는 거죠. 뭐 어떤 금속들을 뽑아내겠습니까? 희소 금속들을 뽑아내겠죠. 네, 코발트나 니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고요. 여기서 니켈하고 황산, 코발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습식 재련 공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처리부터 후처리까지 다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 헝가리 총 6개 리사이클링 공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배터리 수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거해서 이거를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는데 배를 가지고 우리나라 가져와서 처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오염물질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를 현지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 거점들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곳들은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간 캐파가 한 6만 톤 정도밖에 됩니다. 예, 6.1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네, 회사 발표는 연 한 6.1만 톤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앞으로 늘어날 거고요. 지금 한국 군산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이드로 센터라고 해서 여기는 습식을 주로 합니다. 습식 재련을 주로 하는 거고요. 여기 1, 2 공장이 연 한 4,320톤 캐파 정도 됩니다. 연 4,320톤 정도 캐파가 되고 있고요.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보면 니켈이 39%, 그리고 코발트 49%, 그리고 리튬이 한 6%.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다시 판매하는 겁니다. 이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숫자로는 작년에 21년에 매출이 1,473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69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전망치가 매출이 2,1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4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이상 전기차 팔린 게 한 17년부터 본격화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5년 됐기 때문에 이제 폐배터리 수거가 굉장히 앞으로 많아질 거고, 이게 25년 되면 진짜 본격화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어느 정도 되고 있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요, 지금 올해 전망치가 한 1000만 대가 조금 안 됩니다. 한 987만 대 정도 돼요. 987만 대 정도 되고, 요게 25년이 되면요, 25년이 되면 2237만 대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이제 커질 거고요.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요, 리사이클링 시장은 21년에 한 11.2만 톤 정도 돼요, 규모가. 그런데 이게 25년이 되면 45.2만 톤으로 급격하게 커집니다. 자, 이것도 이제 거의 뭐 2차 전지가 예정된 성장이듯이 리사이클링 시장도 예정된 성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17년부터 100만 대 이상 팔렸으니까 이게 이제 한 5년, 6년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 성능이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그때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회수를 하게 되겠죠. 특히나 테슬라 NCA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은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요, 갈아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국에 비교되는 리사이클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는 이제 미국 회사인데요, 여기 아마 LG 화학이 투자를 했을 거예요. 네, LG 화학이 지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회사는 21년 8월에 상장했고요,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시총이 지금 12억 달러 정도 됩니다. 성일하이텍이 지금 한 1.42조 정도 되거든요, 시총이.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붙었네요, 그죠? 거의 비슷하게 붙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이 회사는 전처리가 한 1만 톤 정도 캐파가 있고요, 블랙 파우더 만드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습식 재련은 후공정 쪽이죠. 습식 재련 쪽은 이게 가동되는 게 23년부터입니다. 근데 지금 성일하이텍은 전처리부터 후처리까지 다 직접 내재화하고 있다는 게 조금 다른 거겠죠. 그리고 3공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캐파가요 1만 톤이에요. 캐파. 제가 아까 군산공장 1, 2공장에서 4320톤이라고 했는데, 이게 3공장에만 1만 톤의 캐파가 증설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상장해서 자금 땡겨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습식 재련 쪽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캐파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세비캠입니다. 성일하이텍이 상장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상장을 했죠. 여기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회사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회사인데, 자, 이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하고 긴밀하게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9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1993년도에 시작했고, 그때는 폐수 약품 처리 이런 것들을 하던 회사였고요. 그때는 동양 케미스트리였습니다, 회사 이름이. 요게 2005년에 세비캠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에 폐배터리 사업을 시작했죠. 그리고 2020년부터 전구체 복합액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에 LG화학에 납품 승인을 받았죠. 납품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전구체라고, 이건 뭐 하는 회사인가? LG화학하고 고려아연이 합작한 회사입니다. 회사고요. 전구체 회사죠. 여기에 LG화학이 49, 고려아연이 51%, 이렇게 만든 회사고, 여기에 10년 공급 계약,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망하죠. 30년 업력을 가지고 있고, 30년 업력을 기반으로 고순도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열심히 연구 개발도 했는데 시대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LG화학이나 LNF 이런 데 있잖아요. 얘들도 회사가 불량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양극재. 불량 양극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량 양극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원래 버려야 되겠죠. 요거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재처리를 하죠. 다시 요 금속을 뽑아가지고요. 요거를 또 다시 팝니다. EMT나 JH 케미칼 같은 데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24년에 이제 신공장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4년에 신공장 증설을 완료할 겁니다. 네, 증설 완료가 계획되고 있고. 자, 그러면 성장 모멘텀을 한번 볼게요. 네, 성장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성장 모멘텀은요, 이제 이게 이 회사가 지금은 이제 습식 재련 쪽만 하고 있는데요. 후처리 쪽만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리사이클하고 좀 반대 스탠스인데, 이걸 이제 전처리 쪽도 할 겁니다. 전처리 이제 방전 파우더, 방전하고 나서 파우더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건식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정이라고 하는 거죠. 전처리고, 요거는 이제 후처리죠. 후처리 쪽인데, 지금은 현재 하는 건 후처리, 이제 전처리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도 지금 굉장히 수명 다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리사이클링.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4년 상용화가 목표고요. 24년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사이클을 해서 뭘 뽑아내냐? 은이나 염화은이나 질산나트륨, 실리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뽑아서 재활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태양광도 워낙 깔아놓은 것들이 많은데, 이 태양광도요, 이게 태양광 위에 유리에다가 오물들이 덕지덕지 붙으면 광효율이 떨어져서 나중에 갈아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유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현지 공급망 구축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이야기했지만 전기차를 팔면 그 전기차가 수명이 다 되면, 그죠? 배터리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현지화를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기술 이전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기술 이전 해주면서 현지에다가 공급망, 뭐 조인트 벤처,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점점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림인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매출이 334억, 영업이익이 55억 했습니다. 올해 전망은요, 매출이 450억에다가 영업이익이 11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시총이 제가 아침에 준비할 때만 해도 7천억대였는데 지금 보니까 8,400억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요. 투자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화끈하잖아요. 네, 그죠? 좀 괜찮아 보이면 가격 불문하고 막 사버리기 때문에 물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이 정도 시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싼 거 가져오면요, 왜 자꾸 쩔어 있는 거 가져오냐 그러고요, 이렇게 핫한 거 가져오면 왜 비싼 거 가져와서 팔아넘기려고 그러냐.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주식 없어요. 저는 싸고 펀더멘털 좋은 주식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소개할 뿐입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캔디님이 남겨주셨어요. 우와, 이 대표님 영상 복습은 처음이네요. 어제 운전 중 듣고 오늘 저녁 시간에 필기하면서 다시 듣고 있어요. 반도체가 현재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면서 보유 종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다릴 힘도 내봅니다. 영상 넘넘 감사드려요. 아참, 며칠 전 하나기술이 노르웨이 배터리 업체 플레이어의 엄청난 규모, 하나기술의 시총 대비 반고체 배터리 장비 공급 뉴스가 있었는데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저는 반고체 배터리가 뭔지 궁금합니다. 배터리라고 하면 고체라 생각하고 있는데 반고체라니 어떤 배터리일지, 또 반고체 배터리는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주 초보적인 질문인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정말 댓글 성의 있게 달아주셨는데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2차 전지는요, 보통 4대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4대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4대 소재가 뭐냐면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양극재에 따라서 이게 삼원계 배터리냐. 삼원계라고 하면 NCM이나 NCA,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같은 게 이제 삼원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거고, 리튬 인산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LFP라고 그러죠. 중국이 주로 잘 하는 거. LFP라는. 요 양극재를 구분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겉에 싸는 거.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야기도 합니다. 네, 파우치 타입 있고, 각형, 캔 타입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통형. 이런 식으로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자가 하신 게, 그러면 반고체 배터리는 뭐냐? 반고체 배터리는. 자, 전고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고체라는 게 알아야 되는데요. 전고체는요, 양극재하고 음극재는 있는데요. 분리막하고 전액이 없습니다. 전액은 액체잖아요. 액체인데, 분리막하고 전액이 없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게 고체 전해질로 리튬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대표적인 도요타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자, 반고체라는 거는 요 전해액이 약간 반고체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반고체 배터리는 이게 이제 에너지 밀도는 아마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안정성 이런 것들은 조금 높아서 ESS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반고체 전해액의 어떤 특성이 약간 찰흙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종목 2개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저도 네.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는 거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핫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